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차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공론화위원회 사무국의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제2차 전체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꼭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제1부 전체회의와 제2부 분과회의로 나눠 진행되겠습니다. 1부 전체회의에서는 2건의 의결안건과 6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마친 후 기념사진 촬영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분과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개별 회의실에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예수 공동위원장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고에 참석 관계로 행사장에 다소 늦게 도착할 예정이어서 김태일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뵙네요. 그 하혜수 교수님께서 안동에 있는 그 도의회에 보고하실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선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관심들을 표명하고 계시고 또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통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물리학의 복잡계를 설명하는 그 명제 가운데 more is differe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대로 이렇게 뭐 번역을 해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많아지면 달라진다 뭐 이런 말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논리학에서 또 양적 증가가 질적 전환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떤 자연적 이치 또 사회적 이치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두 지방 정부를 통합해서 규모를 좀 키우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 또 커지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이 통합의 중요한 전제로서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자리에선가 그 통합은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동기를 마련하자는 뜻이죠.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물론 이 얘기는 저에게는 아직도 일종의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커진다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뜻에서 아직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을 하되 뭔가 달라지는 통합을 해야 한다. 현재 상태의 대구와 경북을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들 뭐가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이 통합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워지는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자치정부가
뭐 사회적인 개방성, 또 경제적인 역동성, 또 정치적인 다양성, 이런 가치들을 잘 실현해 낼 수 있을 때 통합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단순히 산술적 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새로워지는 그 무엇을 우리가 찾아낼 때만이 의미도 있어지고, 또 우리가 시도민들에게 통합을 하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분이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 더 나은 복지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통합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더 나은 그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드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서 시도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과정을 공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시점에 그 선호와 의견을 얘기하는 뭐 여론조사 민주주의나 또 다수결주의보다가 진전된 민주주의의 장치다,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말에 그 퓨시킨이라는 학자가 고안해내고, 지금은 뭐 전 세계 많은 그 나라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절차와 방편을 문제 해결의 그 수단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공론민주주의 교과서가 말하듯이 이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론민주주의가 가장 쓰임새가 있는 곳은 정책 결정자가 스스로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럴 때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어떤 그 과정 관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저는 작년에 그 대구시 청사 이전지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 과정을 한 1년간 이렇게 끌고 가 봤는데요.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의 수용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공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그 주민 투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장과 도지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제안은 시장과 도지사가 했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도민들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과 도지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위원회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과 의구심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뭐 번거로운 일들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관리하면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 외에 이것을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의미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시와 도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경북 통합 공론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원은 하되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잘 좀 견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뭐 긴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좀 조심조심 또 그러나 과감하게 갈 때는 가더라도 사리 깊게 이렇게 그 진행을 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2차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일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회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2차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전체 회의에서는 그 의결안 건 2건과 보고안 건 6건이 있습니다. 각 건에 대한 논의는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안 건이 2건인데요. 하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 또 하나는 공론화 연구단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먼저 제1안건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편의상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자료집과 PT를 같이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입니다. 이 의결안은 지난 1차 회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한 내용을 담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운영 개요입니다. 명칭은 지난번과 같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지난번과 같이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기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을 포함해서 위원 28분 이렇게 30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주민투표 실시 전까지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전체 회의 분과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로 집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주요 역할에 대해서 1차 회의 내용을 수용하여서 5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이해 증진, 의견 수렴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기 제한, 세 번째는 특별법 입법화 지원, 그리고 연구단 관장, 마지막으로 기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분과 및 구성원입니다. 분과 구성은 위원회 산하 2개 분과, 기획분과와 소통분과를 구성하고 총괄적 결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분과위원장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 구성원은 기획분과 16분, 그리고 소통분과 12명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각 위원들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동위원장님과 논의를 거쳐서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준 내용과 같습니다. 4쪽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전체 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과별 사업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과 공통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통합에 관한 정보 제공, 이해 증진, 의견 수렴,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주민 투표 시기 제한 등을 포함한 5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획분과는 4가지 사업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국회 및 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분과도 5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 기획 및 개최,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국가의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공무원 아카데미가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무국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 그 행정통합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명칭이 좀 생경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일단 사업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 필요한 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말 많지 않을까요? 지방위원들도 소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할 부분이 있는데 왜 공무원만 이렇게 톡 집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또 소통하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자주니까 이제 그래들 문제인데 예. 투표를 찍어서 공무원이라고 찍었고 공무원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수정 제안이 좀 정확히 정리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좀 이건 좀 뺐으면 좋겠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네, 여기 특별히 뭐 공무원을 딱딱 집어서 공무원만 소통한다라고 이렇게 뭐 이게 사업이 몇 필요가 그냥 뭐 사회 다양한 분야하고 소통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을 것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양한 분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공무원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양한 분야하고 어차피 소통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인데 뭐 공무원만 탁 집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오해 소지도 많은 공무원 아카데미라는 표현을 구태여 여기에서 써서 넣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저는 좀 이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공무원 아카데미 그 취지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에 가름을 하고요. 일단 오늘 일부에 전체 회의가 끝나면은 분과 회의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분과에서 좀 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음 회의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 네네. 예. 이재혁 의원님. 예. 그 우리 조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하지만 이게 그 공무원 아카데미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물음표를 다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행정통합 아카데미로 변경을 해서 뭐 여지를 좀 남기고 저는 이제 시스템상의 행정 시스템상에서 사실은 이런 연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지도 좀 살리는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철영 의원님. 예, 전 그 이재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실 그거에 기초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좀 그 이해가 더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워딩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이 조광현 위원님이 이 공무원 특히 또 아카데미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 통합을 마치 이렇게 교육하는 뭐 그런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이해관계 뭐 그룹의 그 네트워크 구성 운영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그런 이 이해관계 그룹들을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또 그 구성이 되면 거기에 뭐 지금 이 대경련에서 의도하려고 의도했던 뭐 그런 이 컨텐츠들을 이렇게 뭐 작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그 기획분과하고 소통분과를 나눈 이유도 사실은 우리 조광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통분과의 내용에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아까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공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연습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이번에 아마 활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른 용어로 예를 들면 뭐 행정통합 아카데미나 다른 부분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시스템 상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문제는 그 나중에 그 보고상 보고 안건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분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획분과하고 소통분과 뭐 업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가 필요하면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기획분과 내부에서의 그 과제 설정은 그 분과 자체에서 논의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좋겠죠.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십시오. 네, 김태원 의원님. 뭐 좀 작은 부분입니다만 2페이지에 보면 공론화위원회 그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 2020년 9월부터 주민투표 실시 전까지인데 사실 이제 주민투표의 어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뭐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민들이 투표를 하면 투표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해서 아마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투표 전까지 이렇게 못 봐두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역할이 이제 주민투표 전까지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약간 뭐 이렇게 그 기한을 정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어떤 결과를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죠. 실제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수기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까지 공론화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민투표 실시 전까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시간을 좀 열어놓을까요? 삭제하면 됩니까? 예. 아니면 뭐 그 입법화 지원까지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명시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2020년 9월부터 특별법 입법화 지원까지 뭐 이렇게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입법화 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시도민들이 투표 결과가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나왔다면 입법화 과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입법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시도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전제로 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면 뭐 네. 삭제하도록 하죠. 뭐 사실은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서정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문 통과형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이제 한 국면이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 조건으로 나아가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단계인데 사실상의 그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거를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데까지 임무가 거의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상황이 진행되면 우리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주민투표 그 국면부터는 공식 조직이 담당해야 되죠. 공식 조직에게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하여튼 요 2020년 9월부터 이렇게 하고 뒤를 좀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그 당초에는 별도 폐지시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더 정리하는데 깔끔하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별도? 예, 별도 폐지시까지 이게 당초의 워딩이었습니다. 그 표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별도 폐지 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뭐 예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좀 명시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국을 언제까지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등과도 관련돼 있을 텐데 상관이 없으면은 네, 그렇게 일단은 그 예산과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스텝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저번 회의 때는 별도 폐지 시까지 내용을 좀 면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주민투표 실시 전까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혹시 참고하시고요. 그 예산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 없으면 뭐 예. 열어놓기로 하죠. 별도 폐지 시까지 이렇게 예. 해도 괜찮겠죠. 네. 예, 뭐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창용 의원님. 지난번 회의에서 이제 우리 분과를 2개 분과로 일단 여러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일단 편의상 2개 분과로 이야기를 한번 일단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나온 내용에 의미 있는 의견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도민의 통합의 의미를 좀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정치, 경제, 사회 통합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틀로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기획분과 소통분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통합의 의미를 우리 공론화위원들이 조금 더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또 한편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대한 좀 더 생각이 좀 더 공고히 되시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여튼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배경 목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건 분과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초기에 이런 걸 좀 단단하게 해놔야 이 공론화위원회가 역할을 좀 잘 찾아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회의에서 그 최철영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신 그 취지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용했느냐 하면은 그 나중에 보고 안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운영 규칙에 최철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취지를 2개 분과 이외에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창용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좀 일단 일부분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또 분과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다듬고 또 심화시켜 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안건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그 운영 기간은 별도 폐지 시까지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분과의 뭐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은 분과 회의에서 좀 정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두 번째 안건은 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료집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의결 두 번째 안건은 연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규칙 제6조에 보면은 연구단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운영의 첫 번째 항목에는 위원회의 중요한 의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항은 연구단장은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위촉하며 연구팀은 연구단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3항은 연구단 활동기관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단장 및 팀원 구성은 공동위원장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구단의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 전체에 공론화 지원 연구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론화 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계획 지원 연구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안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법 및 특례 지원 연구입니다. 기술된 바와 같이 특별법 및 특례를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 운영 예산은 대구 경북연구원 운영 경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건 설명이 있었습니다. 연구단장 및 팀원 구성은 공동위원장이 뭐 협의해서 한다고 이제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내주시면 그것을 수렴해서 그 공동위원장과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안은 의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두 번째 안건 연구단 구성 및 운영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이 6개가 있는데요. 좀 양이 많기도 하고 안 많기도 한데 요령껏 잘 사무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줄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네, 보고 안건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차 전체 회의 때 나왔던 내용이 그 세 개의 그 표를 보면은 가운데 전체 회의 파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3조 임무 및 운영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회의 내용이 당시 1차 회의 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인 내용은 목표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임무로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하고 문맥을 좀 따듬어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수정 부분을 보시면은 이 운영 규칙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 및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무 및 수정 부분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시도 및 정보 제공, 이해 증진, 의견 수렴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1차 회의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의결 사항 외에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최철영 위원께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그 회의 때 논의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차 회의 때 다시 상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보고안건 말씀드렸습니다. 7페이지에 보고안건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서로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1차 회의의 저희의 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월 20일 평산 아카데미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그 완료되었던 기본 구상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이 발제를 하고 또 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우리 공론화 위원끼리의 공론화 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경상북도 종합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워크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 소통 워크숍을 하되 우리 공론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의견에 대한 정렬, 선정, 비전, 전략 등을 같이 한번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8페이지 보고 안건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권역별 토론에 관련되는 주체는 우리 위원회의 소통 분과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원은 저희 지원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타 국내 여러 가지 통합 사례에 놓고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안건 3개에 대해서 서로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 특례와 대구 특례시 등 이 특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자치 계층 구조 또한 주민자치 관련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구상 연구진 혹은 자문단 교수진이 그 발제를 하고 찬성 반대를 나눠서 깊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총 6회를 기획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3번, 경북에서 3번 이런 순환 방식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보고안건 4번입니다. 보고안건 4번은 그림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행정통합 관련되는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문헌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개념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를 해보았었는데요.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9월 25일 날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도가 없으니 혹시 행안부에서 광역 단위의 통합할 수 있는 지침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됐었고 행안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도는 지방자치법 4조에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는 과정 그리고 입법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의원 입법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추진한다 그러면은 정부 입법한 추진인데 정부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의원 입법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번호 순서대로 쭉 다시 한번 설계도를 잡았는데요. 이 7번까지 주민투표 실시 전까지의 전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6개월로 줄어들 수 있고 주민투표는 또 한 40일 정도 소요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주민투표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추력으로는 기본 계획을 만들고 특별법을 보완하고 통과시키는 작업 또 선거구를 개편하는 이런 작업들은 이 공론화 과정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공론화위원회 관련되는 이제 로드맵을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이것도 저희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그 소통분과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정적으로 저희가 6월 중순 정도로 안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또 제도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6월 중순으로 잡았었고요. 그 과정에 지금 10월입니다마는 이 기획분과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소통분과가 6차례 권역별 토론회 하는 내용,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 안건 마지막은 자료집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여기도 있네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의 그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가 축적된 정보를 시도민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 그 방식을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에서는 1차적으로 로고가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초안입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형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그 자료로 지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를 포함해서 한 6곡지의 그 탭을 달아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보고용어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소통분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템 더 담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6가지의 보고 안건 설명 들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고 안건 7번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이 회의는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느냐 하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중계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고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회의 중에서 이제 그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들을 좀 개진하시고 분과별로 흩어져서 이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워크숍에는 그 우리 그 공론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보통 이런 회의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다 이런 게 굉장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시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될 필요 있고 저는 또 기획분과이기 때문에 소통분과 멤버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해야 될 원칙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도민들이 최대로 참여하는 방안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로 수기할 수 있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민이 중심이 되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론화 설계 과정에 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는 이런 뭔가가 우리가 이제 위원들 간에 이를 합의를 해야 우리 위원회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보고안건 3번 권역별 토론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기초나 지금 시군구의 의회나 단체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정치그룹,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 이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입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더라도 시군구별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한번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하더라도 시민사회, 그다음에 학계를 비롯한 뭐 대학 교육계, 그다음에 정치행정계 이 의사가 초기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이 지금 중요한데 우리 공론화위원회에는 언론이 뭐 아직 많이 참여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어쨌든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행정 통합을 그냥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 다음에 대구시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논의로 완전히 기자들이 이게 행정 통합 논의를 거기에다가 좀 아주 이게 국한해서 발언을 하고 이게 10분 동안 논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통합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좀 큰 틀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언론들하고도 우리가 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6개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보다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예. 이제 기획분과에 있기 때문에 조광현 위원님. 예, 예. 시도면 권역별 토론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반복 토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 가지고 어디는 11월 달에 하고 어디는 4월 달에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보니까 계속 논의가 진행되면 찬반 논리가 형성되고 아마 집단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서 토론회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개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왔으면 그럼 6개 지역에서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두 번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특례 실현이 되게 쟁점이 된다면은 이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해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주제 가지고 어디는 11월 달에 토론을 하고 어디는 4월 달에 토론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씀은 그냥 좀 하나의 주제라도 좀 논의의 진전이 되고 쟁점이 형성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그렇게 좀 가능한 좀 광범위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제가 기획분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제 분과별로 흩어질 거니까 좀 같이 고민하도록. 이국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몇 가지 좀 확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의 다른 부분을 손대지 않고 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재탄생하는 거, 그 이름만 바꾸는 거. 뭐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개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물으신 거고,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된다. 법률 개정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그 두 가지 부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받은 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지침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뒷부분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기본 구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자체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틀 속에서 통합을 할 경우에 그 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서 이
대구광역시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등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꼭 뭐 제주나 아니면 세종과 같은 특별자치 그 다른 자치권의 범주가 다른 거기에 맞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법상에서 평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와 소통이 없으셨나요? 만약에 그 부분이 소통이 없으셨다면 이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뭐 문제 자체를 풀어가는 게 저희가 그건 행안부의 지침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이건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입법에 관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경우에는 발의해줄 의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이 발의만 하고 말 게 아니고 통과를 시키려면 그 국회 안에서 대다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라도 이 어떤 흐름에 관해서 좀 의사표명을 하고 본인이 이제 발의하는 데 참여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타진 뭐 공식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다 그러면은 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서 그 발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고 그 특별법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에 참여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시도민이 다 찬성하려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제기해 놓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한 두 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저희만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지금 광주 전남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대구 경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또 이제 이 경남 쪽에서도 뭐 일정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수도권과의 어느 정도라도 대등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이 이제 몸집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거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구 경북의 통합을 위한 그 원포인트 특별법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뭐 일반법이나 기본법의 형태로 입법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이제 다른 지역의 그 지지를 얻어내는데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결국은 뭐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까,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한번 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등등에 관한 어떤 그 일반 기본법 같은 형태의 입법 설계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이제 뭐 시도민이나 또는 그 국회의원들의 적어도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입법 과정이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는 2년도 채 안 남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막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일반법의 형태로 입법 설계를 할 경우에 시기를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추진 전략의 그 기조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건 뭐 충분히 토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 위원님 아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이거 기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전략적 그 포인트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논의하기로 일단 메모를 해두고요. 다른 또 논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론화위원회 로드맵 건 조금 전에 이창용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형태는 매우 좀 치밀하지 못하고 좀 형식화된 토론회 일정 같거든요. 여론조사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그 통합청사를 대구시에 두는 게 좋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북부권에서는 지금 그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제가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정선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이런 자료 가지고 토론회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토론회가 그냥 단순히 지역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획을 하도록 우리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아까 이창용 의원님 말씀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젠다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또 함께 전부 의견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도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분과별로 이제 흩어져서 논의하는 거죠. 우리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장님 그 전에 저희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계획안에서 일시를 정확하게 확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다음 3차 회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20일이 괜찮으신지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 하루 종일입니까? 예, 아침부터 저희가 한 5시까지 한 오전 9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9시, 10시. 뒤에 이젠 그 저희가 앞에 1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뒤에 이제 2부에서는 그룹별로 토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그쪽 그 교육 담당자들이 한 4시간 정도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9시부터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0시부터 너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뭐 오찬 시작하고 1시부터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거는 특별히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업무 효율성도 좀 있고 아침부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꼭 주중에 해야 됩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이렇게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날짜하고 시간은 네. 오늘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저희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주말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얽매인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또 의견이 없으십니까? 현재 제출된 실무자들의 의견은 10월 20일 낮 시간이고요. 이환범 위원님께서 주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말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잠깐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둘, 셋, 넷, 다섯, 일곱. 네? 내려주십시오. 몇 분이나 돼요? 9분이요? 반반이네 그러면. 주중 좋겠다. 10월 20일 안 손들어 주십시오. 열 분입니다. 10분입니까? 그러면 일단 주중으로 하겠습니다. 주중으로 하고 또 다른 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안이 필요하면 또 국리를 해보죠. 시간은 하여튼 뭐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후에 하면은 밤 늦게 끝나는데 그럼 저기 우리 이도선 의원님 돌아가시는 귀갓길이 어두워도 걱정이고 한 뭐 10시나 이런 쯤 해서 만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무슨 제위에 한티젠가 뭐 거기 있는 거죠? 예. 평산이라는 게.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거 사실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다수결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거 지금 또 협력적 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그렇게 정해보고요. 뭐 심각히 문제가 된다든지 참석자가 절반밖에 안 되면 또 다른 국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나중에 우리 사무국에서요. 네. 개별적으로 좀 참석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예.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뭐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전체회의는 논의대만 같이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 전체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2부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안 했습니까? 우리 촬영? 그냥 생략할까요? 2차도? 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그거 지난번에 한 걸로 뭐 단체 사진은 가름하죠. 뭐 혹시 예. 안 오신 분이 계시나? 그래요? 안 오신 분이 계시면 하고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열 예. 사진은 없는 걸로. 기존 사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부 분과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그 기획분과에서는 여기 저희 11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분과 위원님께서는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이 같은 건물 5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거 저희 직원들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분과 회의에서는 저희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과 분과 부위원장님을 좀 선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장님 주재하에 분과별 의제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 분과위원장님을 좀 지정했습니다. 기획분과는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기획분과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임시 분과위원장을 좀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소통분과는 권은주 위원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